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2006년 8월 이래 최저의 거래대금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었는데요. 이번 주에 반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있을지 마켓뷰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벤트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연장선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로카드 애틀란타 총재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연설들이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영향을 주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어떤 이제 힌트를 내놓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거는 아마도 FOMC 회의에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예상하시다시피 9월달 아니면은 12월달에는 양적 완화의 그런 축소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뉴스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막상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재료로서의 힘을 좀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마도 이런 입에 따라 가지고서 미국 증시가 많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속보력 부분에서는 힘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가 다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증시의 부담감은 언제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세요? 예, 일단은 9월 달에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은 아마도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연준 총장이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서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해왔었던 고용 지표의 개선 없이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달 정도 가야지 양적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양적 완화 축소가 9월 달에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대비를 하는 쪽이 더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 있는 그런 돈들이 미국으로다가 계속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 이슈를 가지고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8월 달 한 달 정도는 아마도 9월 달의 결과들을 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계속 이뤄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소매 판매나 무역 수지,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GDP 등 주요한 많은 경제 지표들이 분모를 이룹니다.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들 확인할 점과 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일본 같은 그런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하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가장 큰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 13일 화요일 날은 이제 유럽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좀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다가 15일 목요일 저녁이죠.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을 텐데 금요일 날 이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거기서 2%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CPI가 연율로다 2%에서 2.5% 쪽으로 상승을 나타낼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들이 빠르면은 9월 달에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내기 때문에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CPI 지수가 2%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국채 매입 축소가 안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 때문에 안도의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해서 봐야 될 그런 지표로다가는 목요일 날 발표되는 그런 CPI 지수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목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우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코스피 전망 이번 주 전략들 함께 세워보죠. 현재 어느 정도의 밴드를 예상하고 현재장 전략을 함께 세워본다면요. 주목할 만한 섹터까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박스권 하단으로다가는 1860 정도가 되고 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910전 정도까지가 좀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그 상방이냐 하방이냐 미리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가기보다는 미국 시장의 향방에 따라가지고 국내 시장이 뒤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 개별주들이 그 상승이 좀 더 돋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래 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실적 개선 유망주들 같은 경우로 그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예전처럼 어떤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실적을 호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섹터를 노리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의 실적을 좀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가지고 계시는 것들보다는 조금 박스권을 설정을 하시고서 그 밑에서는 사시고 위에서는 그 매도를 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을 해 나가시면서 9월달 전에는 좀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좁은 박스권을 예상했습니다. 1860에서 1910 그리고 섹터별 움직임보다 지금 중소형주 실적 시즌인 만큼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에 주목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